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화면과 같은 질문 주신 분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말풍선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걸 대각선으로 펼치고 싶은 그런 의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조인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택한 노란색 부분이 고정을 시키고 영향을 받지 않게끔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풍선을 조금 이 형태가 아닌 좀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런 형태를 만들기 좀 쉬운 방법은 이렇게 커브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커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풍선 형태의 모양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말풍선이 지금은 커브니까 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이걸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메뉴에 보게 되면 커브에 오픈 클로즈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닫아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서페이스에 이렇게 플래너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넙스라고 되어 있는데 폴리곤으로 변형하고 제너럴이나 스탠다드로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검게 변해 있는 거는 메시 디스플레이에서 리버스를 이용해서 면의 방향이 뒤집혀서 그렇게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고르지 않는 면의 구성은 메쉬의 리토폴로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카운트를 한 1000개 정도로 하고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더 일정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더 그럴듯한 말풍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변형을 하기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을 하기 위해서 우선 조인트 리깅 항목에 조인트를 생성하는 크리에이트 스켈레톤 리깅 항목의 스켈레톤 크리에이트 조인트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조인트를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해주고요. 여기는 조인트와 그 다음에 여기는 말풍선을 합쳐주기 위해서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선택을 해주고 스킨 항목에 바인드 스킨을 하게 되면 여기는 조인트에 의해서 말풍선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위 항목들을 하나씩 선택을 해주고 구부러뜨려 주는 걸로 이런 식으로 구부러뜨리고 펼쳐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딱 효율적이라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어찌됐건 그건 조금 이따 언급해보고 여기는 이 부분에 특정 부분의 조인트 그 버텍스들의 영향력이 없어지는 걸 한번 계속해서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이게 설정에 따라 다른데요. 바인드 스킨이라고 하는 걸 적용했을 때 조인트하고 버텍스들이 서로 연관성을 갖고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텍스 하나당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영향력의 조인트를 몇 개를 줄지에 따라서 이 비중이 있는 웨이트 값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버텍스 하나당 기본 설정은 이제 5개로 되어 있을 텐데 5개의 조인트의 웨이트 값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합은 항상 1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의 제너레이터의 컴포넌트 웨이트라는 항목을 선택해 보게 되면 스무스 스킨 탭에 이렇게 각각 버텍스의 웨이트 값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0.113, 0.313, 0.33, 0.187, 0.075 이렇게 해서 항상 1의 웨이트 값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 줄이게 되면 다른 게 조정이 돼도 항상 토탈은 1입니다.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항상 토탈은 1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거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기는 웨이트 값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계산 방식부터 바꿔줘야 돼요. 페인트 스킨 클러스터 이걸 클릭을 해보게 되면 여기 왼쪽에 툴박스에서 툴 세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스킨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Normalize Weight라고 해서 이 웨이트 값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랙티브하고 포스트, 오프가 있는데요. 인터랙티브가 이제 기본 상태,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항상 버텍스의 웨이트 값은 1인 상태를 인터랙티브 상태라고 하고요.
포스트 방식은 그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비중이 계속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0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버텍스를 한번 선택을 해보게 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윈도우의 제너럴 에디터, 그 다음에 컴포넌트 를 열어보게 되면 역시나 동일하게 지금 변형 안 된 상태니까 모든 웨이트 값의 합은 1이 있게 됐는데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맨 처음에 있는 부분 가장 비중이 높은 0.339를 0으로 만들게 되면 다른 부분에 영향력이 안 가게 되고 토탈이 0.661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값들 선택을 하고 0으로 바꿔주게 되면 영향력, 조인트 간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버텍스 선택해서 움직여도 이 부분은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언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조인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영상에서도 참고했다는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장 심플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폼의 non-linear, 디폼의 밴드. 물론 뭐 형태감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커베처라고 하는 걸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뜨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뜨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로하이 바운드를 이용해서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조금 더 그 부분까지 가게끔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0을 해서 영향력이 없게끔.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하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 페어런츠라는 걸 이용해서 구조를 붙여놓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스킨을 하고 난 오브젝트여가지고 언락이 걸려있네요. 라이 걸려있네요. 언락해주고. 그럼 버텍스 선택해서 오브젝트 선택해서 움직이면 이렇게 되고, 펼쳐주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커베처라고 하는 항목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펼쳐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것도 조금 더 극적으로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키값 주고 이렇게 펼쳐지는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것만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임으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걸로. 그래서 두 가지를 섞어주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 이렇게 펼쳐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 안쪽부터 펼쳐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여기 끝점을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게끔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접고 싶다라고 하든가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 툴 이용해서 키를 주면 되고요. 그래서 스케일 툴 이용해서 납작하게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저는 조금 더 추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